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이 그냥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이게 어쩌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미국이 벌인 베네수엘라 작전,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주권 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무력으로 체포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게 국제법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과연 정당화가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역사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1989년 파나마 침공이랑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 대상 인물부터 명분, 날짜까지 와, 이거 완전 데자뷰 아닌가요? 거의 하나의 각본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진짜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 한번 보고 작전의 겉으로 내세운 이유와 진짜 속내를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대체 베네수엘라는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 배경에 어떤 강대국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의미하는 새로운 정글의 법칙이 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과연 미국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말하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뭘까요? 일단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아주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소탕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들여다본 분석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전략의 뿌리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19세기에 만들어진 외교 정책, 바로 먼로 독트린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유럽 세력 들어오지 말라고 그었던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지금 21세기에 다시 긋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타겟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의 바로 코앞, 이른바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외부 개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부 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위기가 아니에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0년에 걸쳐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고무와 터진, 어떻게 보면 예고된 붕괴였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사실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의 저주라고 하죠. 바로 그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어버린 거죠. 분석 자료는 이 나라가 망가진 과정을 딱 3단계로 정리합니다. 첫째, 석유에 올인해서 다른 산업을 다 죽여버렸고, 둘째, 그 석유 판 돈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표를 얻으려고 그냥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니까 그걸 독재로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무너질 때 그냥 혼자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마두로 정권을 어떻게든 살려두려고 했던 두 강대국이 있었죠. 첫 번째는 바로 중국입니다. 한마디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한 거죠. 수백억 달러를 빌려주고 기술도 이전해주면서 그 대가로 석유랑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챙긴 겁니다. 자, 중국이 자금줄이었다면 러시아는 경호원이었습니다. 최신 무기를 팔고 심지어 용병까지 보내서 마두로를 지켜줬죠.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석유를 팔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 유전을 헐값에 넘겨받은 거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분석 자료는 크게 3가지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가 3가지가 있죠. A는 베스트 케이스, 군부가 돌아서면서 빠르게 친미 정부가 들어서는 건데 가능성은 10%로 낮게 보고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B, 바로 50% 확률의 장기 내전입니다. 제2의 이라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가는 배럴당 $100를 그냥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최악은 C, 러시아나 이란이 끼어들어서 국제 대리전으로 번지는 건데 이것도 20%나 됩니다. 정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겠죠. 결국 이 베네수엘라 사태는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죠.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그냥 힘센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잡아먹히는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분석 자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현실은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오히려 더 주목받는 분야들이 생겨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방위산업, 또 유가 변동성이 커지니까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국가 단위에서 채택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마지막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어버린 이 새로운 세상에서 과연 국가 그리고 우리 개인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